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엔 당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방금 전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게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작전을 시행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오늘 4월 4일 11시 이후부터 진행된 이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서 그대로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그렇게 예전처럼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도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간혹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 궁금했던 게 무슨 몇 대 몇, 옛날에 무슨 가족 오락관 식으로 몇 대 몇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의 수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찍어서 그게 나중에 정말 맞았다고 한다면 봐라 내가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로 몇 대 몇이니 누구는 인용이고 누구는 각하고 누구는 기각이고 이런 의견들을, 이런 예측들을, 이런 전망 분석들을 내놨느냐, 이거야말로 혹세무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동안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일체의 그런 예측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 모르겠습니다. 그 정보의 진위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그거 저도 잘 믿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려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황이 흘러가는 거,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헌법과 법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정말 이 상식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한테 피드백으로서 전달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 다른 채널들은 말이야 이런저런 예측도 하고 전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맨날 이런 법률적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꼈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이 그 동안에 구독 취소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결정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주문이었다, 판결이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어느 것 하나 빼고 보태고 할 것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상식과 법률에 부합하는 선고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결정, 윤석열 파면이라는 이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 이후에 실시되는 조기 대선 결과,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두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초조함을 다시 정말 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에너지를 결집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요거 선고 요지,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재는 계엄 선포, 이거 헌재가 헌법상 법률상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가 가능하다. 이거는 과거 판례상 그랬고 헌재 결정 내상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석열 측은 야당의 전횡으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전횡으로 정말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이때만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가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나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아니다.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그 탄핵은 검사 1명,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1명, 요 탄핵 절차만 지금 진행됐을 뿐이다. 이것만 놓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줄 탄핵이 있긴 했지만 그때 계엄을 선포했을 그 당시에는 탄핵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걸 놓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나도 억지다. 그리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인 게 예결위 의결만 있었을 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국민 호소 이런 기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회의
표결 절차도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예산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어떤 협상의 수단으로서 이걸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그럴 만한 권한이 또 대통령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말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을 갖다가 남용했다는 취지로 헌재가 판단했다 그겁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 볼 수 없다. 이게 바로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 부정선거 의혹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그러니까 의혹만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가 없다. 그것도 억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나서 뭐 일부 온라인 매체, 뭐 그다음에 일부 유튜브 채널들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선관위를 노리고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다가 파헤치려고 한 것이다. 드디어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드러났습니까? 모 매체에서 무슨 선관위 중국인 간첩들이 99명 있었고 무슨 주한 미군이 그들을 체포했고 주일 미군 오키나와기인가 어디로 갔다 압송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까? 뭔 소리를. 이런 거에 현혹되고 이런 거에 휩쓸려서 아주 상식적인 비판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무슨 배신자니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하면서 자기만이 무슨 우국충정 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비판을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역시 이 대선 국면에서는 그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 애국심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게 비판은 못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정말 침착하게 행동했어야 될 그 시기에 정말 또 그 온갖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횡행하는 그 시기에 정말 이 사리분별을 잘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거에 그렇게 휩쓸리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독 또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많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 계엄 정국, 그 다음에 탄핵 정국이 진행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에 휩쓸렸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 갖다 얼마나 허비했습니까? 오늘 아마 이 탄핵 선고 직전까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 유튜브 채널 이런데 그다음에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거에 자기의 시간과 돈과 그런 체력을 다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과 돈과 체력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나라가 잘 되는데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써도 모자랄 판에 부족할 판에 왜 그런 허튼 데다 썼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위기 상황은 없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이번에 계엄 선포는 갖다가 경고성이었다. 호소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헌정 질서의 위기가 왔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그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그 말입니까? 어떤 지도자가 그런 판단을 내린다 그 말입니까? 이런 판단을 물론 그 이면에는 정말 진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진심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를 계속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내심으로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 실시되면 지금 현재 전국 이 상황으로는 이재명이가 집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반박하거나 비판하진 않았지만은 내심으로는 저런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니 대체 우리 국민들을 뭘로 아냐? 우리 국민들을 정말 무지몽매한 어떤 옛날 이조시대 때 신민으로 지금 생각하느냐? 어떻게 계몽령이라는 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어떤 신문을 안 보고 뉴스를 안 본다고 하지만 다 온라인 매체, 다 또 핸드폰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기사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정치사회 뉴스를 안 본 사람들은 과거에도 안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기사를 접하는 수단만 달라졌을 뿐 보는 사람들은 다 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당이 국회 거야 의석을 갖다가 차지해 놓고 전횡을 일삼는 거, 횡포를 부리는 거, 독주를 하는 거 몰랐겠냐 그 말입니다. 그거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총선 때 왜 윤석열은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그럼에도 왜 총선 때 국민의힘은 대참패를 겪었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때문에 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하고 반성하지도 못하고 이건 부정선거 때문이야.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야 돼. 선관위를 갖다가 뒤집어 놔야 돼. 군을 동원해야 돼. 국회도 다 무력화시켜버려야 돼. 이런 지금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지금 현재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고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 계엄 관련 그 국무회의 심의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에 즉시 통보하지도 않았다. 절차적 요건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몸부수고 들어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그리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 그 다음에 법관 포함해서 14명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를 했다. 이런 것들 결국에는 국회의 권한행사 무력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 자유의 침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정말로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무력화 시도였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군인으로 하여금 정말 이 국가의 안전 보장 이런 거에 힘써도 모자랄 그 군인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또 그 동원하는 게 정말 정당했고 타당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도 공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지금 4월 4일이지 않습니까? 12월 3일 4달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4달이 지난 동안에도 아무리 곱씹어봐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하려고 계엄을 선포했을까? 아무리 곱씹어봐도 아무리 윤석열한테 뭡니까 사실상 비행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곱씹어봐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군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군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목표도 불명확한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헌법기관에 투입을 시켰고 그 헌법기관의 권한을 갖다가 무력화하려고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헌법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방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군을 갖다가 동원함으로써 군인과 시민이 대치하게 만들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거 이것도 헌법 위반이다. 아니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회 유일하게 계엄이 선포됐을 때도 이 대통령의 행정권을 갖다가 견제 비판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인데 그 국회가 아무리 이재명 당이 지금 현재 폭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총선 때 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제도의 개선으로 고쳐야 될 문제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갖다가 군을 투입시켜서 무력화시킨다든가 표결을 갖다가 방해한다든가 이게 말이나 되냐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 행사를 못한다고 할 경우는 이 나라에서 누가 행정부를 갖다가 견제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권한 행사를 갖다가 감시, 견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계엄사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국내 기본권이 제약되는 겁니다. 그 누가 윤석열 대통령 갖다 비판할 수가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 누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서 있는데 아니 계엄법 어기면 다 끌고 가버리는데 처단한다고 하는데 그 누가 어떤 용기로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지금 원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체포 대상에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관에 대한 어떤 언제라도 법관들이 체포될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 이런 걸 줌으로 인해서 사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이거는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삼권 분립이라는 어떤 헌법의 가장 근간인 이 통치 구조를 갖다가 무시한 것이다. 그 다음에 민주공화정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국회 계엄 해제 결의는 결국에는 어떤 그 시민들과 국민들의 그런 저항과 반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그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됐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경고용 호소용 계엄이고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끝냈다라는 거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소리다라고 헌재에서 판단했다 그 말입니다. 또 이게 제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총선이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이 총선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국내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 전에 이재명 당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실제 잘못했지만 실제 폭주하고 독주했지만 실제 전횡을 일삼았지만 어쨌든 그 이재명 당과 상대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총선 때 있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대체 총선 때 뭘 했느냐 그 말입니다. 김건희 씨의 그때 당시 행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를 배신한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정치라는 거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기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한 바가 있습니까? 또 이런 어떤 세 분리하기 때문에 1대1 협상, 이 양자 협상에서는 분리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뭡니까? 대국민 호소를 했어야 됩니다. 여론 조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이라도 했습니까? 나 대통령한테 야당 의원들이 박수도 안 치더라. 이런 얘기만 하고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날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김건희 생일 파티인가 뭔가? 그런 사진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2020년 3월 달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옆과 뒤에서 이 나라의 국정에 계속 관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꿔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를 배신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갖다가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헌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그런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국가 기밀권을 남용했다.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 파면으로 얻는 국가적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약간의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왜냐? 문영배 이런 자들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런 자들의 어떤 성향이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 이재명한테 뭔가 편향적으로 이재명 편의를 위해서 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방송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절차적 오류 하자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있다고 여러 군데서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탄핵 심판 선고, 그 결정, 내용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정말로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정말로 한 줄 한 줄 빼고 보탤 필요조차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도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국민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정말 상식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허탈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불안할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